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평소에 다니던 도로가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땅 꺼짐 현상 관련 YTN 보도를 분석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욱입니다.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가 더 빨리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상청은 2025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 최신판을 공개했는데요. 이전과 비교해보니 3일 정도 더 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원마다 알레르기로 내원한 환자들이 이미 문전성시라고 하는데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 수칙을 실생활화해 주시고 이 면역력이 약한 아동이나 고령자의 경우는 특히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명일동 땅 꺼짐 사고, 광명 신안산선 터널 공사 붕괴 사고 등 연일 사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라는 점인데요. 사고의 원인을 밝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감시 역할이 더 필요한 건데요. 이번 사고 소식과 관련해 YTN은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를 통해 살펴봅니다. 땅 꺼짐 사고는 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충격과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고 원인으로 노후화된 인프라, 더 나아가서 이를 집값을 이유로 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사고 보도를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와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데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보도를 YTN이 꾸준히 추적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건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땅 꺼짐은 범위도 넓어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땅 및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대책 마련이 늦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땅 꺼짐으로 인한 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관련 보도에서 사고명을 땅 꺼짐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네, 그건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싱크홀 보도라고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YTN은 땅 꺼짐으로 보도를 해서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유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특히 사고명이 쉽고 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3월 24일 오후 8시 때 보도였는데요. 명일동 대형 땅 꺼짐 1명 매몰, 1명 부상, 구조 작업 진행 중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앞선 대담에서 속보를 먼저 전한 후에 사고 현장의 취재 기자를 급파해서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고요. 또 뒤은 그 뉴스 특보에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배치해서 속보성을 기했습니다. 이후 서울 명일동 대형 땅 꺼짐 발생, 구조 작업 중 관련 뉴스에서는 기자가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현장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6차선 넓은 도로가 통제될 만큼 큰 땅 꺼짐 사고라는 점을 보도하였고요. YTN에 제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기자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땅 꺼짐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보도 역시 의미 있었는데요.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이나 명일동 인근을 지날 수도 있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 수색 진행 상황을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25일 보도였는데요. 서울 명일동 땅 꺼짐 실종자 구조 총력 수색 작업이란 제목이었습니다.
땅 꺼짐 현장 그 주변에 나가 있는 기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보도 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25조에 나와 있는 대로 사고 현장에서 취재 기자의 안전을 염두한 모습이 참 바람직했습니다. 25조를 좀 살펴보면은요, 안전 장비 준비에 대한 조항인데요.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3월 24일입니다.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 꺼짐이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의 전반적인 YTN 보도를 쭉 살펴보니 다양한 이슈가 정말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전 지역 대형 산불 속출, 그리고 트럼프 관세, 대통령 탄핵 선고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땅 꺼짐 발생에 취재 인력이 정말 충분하지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당시에 작지 않았던 이 땅 꺼짐 사고 취재 상황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YTN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첫 일보가 나간 것이 한 저녁 7시 10분 정도 되겠습니다. 당시 사회부 사건 데스크하고 시경 캡틴이 남아서 이제 후속 체류를 했는데요. 늦은 시간이어서 이제 야근자가 이제 2명뿐이었지만 일단 한 명을 현장에 급파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밤 8시 뉴스쯤에 김태원 기자가 현장에 가서 생중계를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인력 부족 때문에 전에는 사회부 야근자가 3명이었는데 최근에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한 기자를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개국 30주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취재 인력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건 데스크, 시경 캡틴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취재해서 긴박한 사건 사고에 잘 대응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첫 일보를 저희 YTN에 제보해 주신 시청자, 그리고 블랙박스 화면을 YTN에 제보해 주신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명공사 현장에서 또 한 번의 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곳이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지반 함몰이 아니라는 이유로 땅 꺼짐 현상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좀 어떻게 보도하고 정리를 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당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전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도로 양방향을 통제하고 관계자들을 대피시킨 상황을 YTN은 새벽부터 자료 화면을 통해 보도를 했습니다. 광명 지하 30m, 공사장의 쇳소리, 경찰 도로 통제. 제가 확인한 보도 시간은 오전 1시 58분이었는데요. 이어서 오전 3시, 5시 이렇게 보도가 이어지면서 현장 상황과 도로 통제 여부를 알렸습니다. 이후 기자 현장 취재를 통해 상세한 뉴스를 전했는데요. 신안산선 현장 붕괴 위험에 경기 광명 양지 사거리 일대 통제. 관련 뉴스 보도는 출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과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주변 도로가 오후에 완전히 무너졌고, 이를 YTN이 제보받은 현장 영상을 통해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쿵 소리 나더니 순식간에 휘어진 도로,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관련 뉴스를 속보로 전하며 순식간에 휘어진 도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명 피해 확인과 도로 통제 상황을 자세히 보도한 점도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그 4월 11일에 이렇게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1명 고립, 또 1명 실종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전하는 보도로 먼저 현장 도로가 붕괴된 장면을 보여주고 또 근처에 그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려줘서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개요를 정리했고요. 또 광명 소방서 관계자 브리핑을 들려줘서 현장 구조 작업 현황까지 확인을 시켰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해당 지역에 급한 취재 기자가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를 착용한 모습도 바람직했습니다. 주민 2천여 명 대피 권고, 추가 붕괴 우려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자체 대응과 주민 반응을 전하는 보도로 해당 지역은 주택가 한복판을 가로지른다라고 묘사를 해서 위험성을 인지시켰습니다. 대피소를 마련했다는 광명 부시장 목소리에 이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려져서 불편한 상황을 호소하면서 불안감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일 보도는요, 광명 붕괴 13시간 만에 극적인 구조 순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수색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이 사고 역시 원인을 밝혀 추가 사고의 위험을 막고 또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관련된 보도 이어졌습니다. YTN은 공사장 붕괴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터널 공사 관련 현장 사진을 입수해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광명 공사장 붕괴 이전 터널 변형, 기둥 파손도 보도를 통해 붕괴 직전 터널을 지지하는 기둥이 파손된 상황을 알 수 있었고요. 시공사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에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담겨 있지만 지자체가 보고받았던 지하터널 구조물 균열과는 그 심각성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광명시장의 인터뷰를 통해 상황 보고서와 지자체 보고 내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상황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보도한 것은 의미 있었지만 붕괴 직전 이뤄진 전문가 점검의 내용과 보강 공사를 결정한 시공사의 입장이나 진행 내용도 취재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이 땅꺼짐에 대한 이 지자체의 철저한 그런 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보도는 좀 어땠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을 당시의 보도입니다. 3월 25일 보도인데요. 점점 커지는 도심 속 지뢰, 역대 대형 땅꺼짐은이라는 그 앵커 리포트 제목입니다. 강동구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 여러 곳에서 또 점증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생생한 화면과 함께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 땅꺼짐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서 도표로 보여준 것이 매우 유익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땅꺼짐 사고가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서 또 땅꺼짐 사고. 반복되는 이유는 관련 보도에서는 원인과 대책 마련 중심의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매립지인 점, 상수도 간의 파열, 주변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등 여러 요인으로 사건이 발생했음을 전문가가 설명을 했고요. 전문가의 원인 설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립지에 대해 앵커가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도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체계적인 공사 설계, 보수, 여러 잠재적 원인 등을 고려해 진행해야 함을 강조한 점은 의미 있는 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3월 25일 또 반복된 땅꺼짐, 대책 발표에도 속수무책, 뉴스에서는 반복되는 땅꺼짐 상황과 대책 발표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땅꺼짐 관련 정보를 정리해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전달했는데요. 이후 서울시가 지난 2025년 1월 땅꺼짐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현실적 문제를 짚어보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서울시에서 땅꺼짐 사고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종합 대책도 2025년에서야 발표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사에서 더 강조하는 뉴스도
후속 보도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대형 땅꺼짐 현상이 계속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명일동 땅꺼집 사고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들이 이어지는데요. 4월 15일 보도인데요. 이딴 땅꺼짐 주범 서울 하수도관 30% 반백살 제목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45% 이상이 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 지역 하수관 중 약 30%가 50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서울 전체 하수관의 노화된 상태가 꽤 심각하다라는 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개보수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서울시와 지자체는 땅속 탐사를 통해 위험 지역을 찾아내 대비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이딴 땅꺼짐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수도관 정비 같은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고요. 또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이 세워져야겠는데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후속 보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지하철 공사장 땅꺼짐 반복, 물막이 작업 기준 필요, 뉴스에서는 최근 지하철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 원인 진단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지하 안전 평가에 대한 기준의 문제, 장비 등의 상세한 상황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짚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철 공사장 주변의 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후속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땅꺼짐 현상을 YTN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서울 하수도관 점검 등의 어떤 대책 마련 촉구 보도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시청자들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이냐. 예컨대 피해자의 상황, 책임 여부, 보상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정보 은폐 등 다양한 또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땅꺼짐 사고와 관련한 YTN 보도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를 위해서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최근 각종 자료라든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형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하 공사 부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노후 상하 수도관을 주요 원인으로 잘못 짚고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YTN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또 사회부 사건팀에서는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단독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붕괴 이전에 터널 변형하고 기둥 파손이 됐다는 사진을 입수해서 보도하기도 했고요. 또 터널 천장이 내려앉고 있는데도 보수 공사를 강행했다. 이런 정황도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러 부실 공사 정황이 진행 중인데도 설마 땅꺼짐 사고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이런 이른바 안전 불감증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단독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정부 대책은 제대로 된 것인지 등도 향후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이고요. 특히 안전이 경시되고 있는 지하 공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대형 땅꺼짐의 직접적인 원인을 더 정확히 규명하도록 촉구할 예정이고요. 이 밖에 피해자의 상황과 그리고 보상 문제 등도 계속 취재해서 꼼꼼하게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사고 예방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 사고 관련 소식은 보도 준칙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수습 이후에도 언론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반복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이어서 이종인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의 속도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준비 시간을 강조할 때 전국에서 땅꺼짐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땅꺼짐이 예측 불가능하지만 관련 징후들을 포착하고 관찰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제언처럼 개발뿐 아니라 관리와 감독에도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YTN은 CCTV 영상이나 시공사의 사광 보고서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알 권리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뉴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땅꺼짐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나 시민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보도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YTN이 보도한 땅꺼짐 관련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미얀마 지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미얀마 강진 발생 이틀째인 오늘 사망자 수가 69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미얀마 강진 상황에 대해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실시간으로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진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낮 12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규모 7.7에 이르는 강진이 미얀마 중부의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남서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을 덮쳤는데요. 건물과 도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매몰되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대참사에 미얀마 군정도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진 상황을 전하면서 미얀마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에 손길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와 부상자 상황을 전했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각국의 지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더욱 유용한 보도가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미얀마 지진에 대한 각국의 지원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으로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항공기와 구호대를 급파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 복구 작업에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미얀마 군정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온 러시아는 구조대와 의료진을 태운 항공기를 미얀마로 급파했는데요. 중국도 미얀마의 위로를 표하고 응급구조팀을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서면서 응급구조팀 1진을 미얀마에 급파했습니다. 이들은 생명탐지 장치와 지진경보 시스템, 구조장비 등 긴급구조물자 112세트를 가지고 강진 피해 지역으로 이동해 구조활동을 펼칩니다. 세계식량기구도 2만 4천 명에 달하는 생존자와 접촉해 지원 중인데요. 이 밖에 태국, 일본, 방글라데시, 부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네피도에 수색 구조 인력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인도, 러시아, 라오스, 네팔,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팀이 만달레이 지역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앞서 200만 달러, 약 29억 원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미얀마 안팎에서는 세계 1위 원조국 미국의 대응이 느려지고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후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여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인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경북과 경남 그리고 울산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을 통해 인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1헥타르에 4.1m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임도 밀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산불의 방화성과 진화 도로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산림의 관리 및 경영과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해 산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인터뷰를 담아 각각의 입장을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 임도 밀도 등을 알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산불 진화와 관련한 임도 논란에 대해 보도했는데 인도가 많은 주요국에서는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해 해당 사례를 제시하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해외 국가의 임도 밀도와 효과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서 논란이 된 임도는 산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 불을 끌 수 있는 숲속 길을 말합니다. 체계적인 임도망을 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는 필수 인프라로 보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최소한의 환경 훼손으로 산불 발생 시 훨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림 면적 402만 헥타르인 오스트리아의 경우 임도 밀도가 50.5m/헥타르로 우리나라의 4.1m/헥타르에 비해 12.3배에 달하는 인도망을 갖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2023년 기준 산불 발생 119건의 피해 면적은 21헥타르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인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해 설치해 왔는데요. 특히 방화용 임도는 진입 상황, 최근 산불 발생 빈도 및 규모 등을 참고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인데요. 그중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 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헌혈 건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헌혈 참여자 숫자가 지난해 기준 헌혈에 참여한 인원수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간단히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차례 이상 헌혈에 참여한 인원수는 126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32만 7천여 명, 2023년 130만여 명에 이어서 2년 연속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헌혈자 1인당 평균 헌혈 실적이 2014년 1.8회에서 2020년 2회, 지난해 2.26회로 증가하며 국내 총 헌혈 건수도 2021년 이후 3년째 늘고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1인당 평균 헌혈 건수는 늘어났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헌혈 참여 인원이 2년 연속 감소한 소식을 전했는데 참여 인원의 연령별 자료도 더해졌다면 사회 변화에 대한 양상도 파악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연도별 연령별 헌혈 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헌혈이 가능한 나이는 16세부터 69세까지인데요. 최근 3년간 헌혈 건수를 보면 2022년 약 264만 건, 2023년 약 277만 건, 2024년 285만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반면 헌혈 가능 인구 대비 국민 헌혈률을 보면 2022년 3.41%, 2023년 3.35%, 2024년 3.27%로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헌혈 건수 중 2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16살에서 19살은 19.3%, 40대 16.9%, 30대 15.9%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0년 전과 견주면 30대 이상은 건수와 비중이 모두 늘었으나 10에서 20대의 헌혈 건수는 크게 줄었는데요. 특히 16살에서 19살 헌혈 건수는 107만 건에서 55만 건으로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10에서 2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 헌혈을 포함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